요즘 밖에 나가면 숨이 턱턱 막히고 아스팔트에서 열기가 후끈후끈 올라오는 게 느껴지시나요? 네, 바로 폭염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여름에 뜨거운 햇볕이 반가울 때도 있지만 기온이 너무 올라가면 오히려 건강에 큰 위험을 줄 수 있는데요. 나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이 무시무시한 폭염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아주 쉽게 폭염주의보 행동 강령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폭염 완벽 정복에 나설 준비 되셨나요? 먼저 폭염특보가 뭔지부터 정확히 알아볼까요? 기상청에서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를 발령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헷갈리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간단하게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폭염주의보는 1.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쭉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오늘부터 며칠간은 33도 넘게 뜨겁겠는데 싶으면 발령되는 거죠. 이런 예보가 뜨면 이제부터 더위에 조심해야 하는구나 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 폭염경보는 언제냐고요? 이건 폭염주의보보다 한 단계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1. 최고 기온이 무려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35도라니 생각만 해도 숨이 턱 막히고 온몸에 땀이 흐르는 것 같지 않나요? 이런 특보가 내려지면 지금 바깥이 정말 위험하구나.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실내에서 안전하게 머물러야겠구나 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두 가지 특보의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만으로도 폭염 대비의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폭염이 닥쳤을 때 우리 일반 시민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제가 몇 가지 핵심적이고 실용적인 행동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야외 활동 자제입니다. 너무 당연한 소리 아니냐고요? 하지만 이게 정말 중요해요. 특히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 이때는 햇볕이 가장 강렬하고 기온도 최고치를 찍는 시간이거든요. 일명 살인적인 더위라고 불리는 시간대죠. 이 시간대에는 정말 어지간하면 외출을 삼가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약속이 있다면 시원한 실내에서 잡거나 아예 아침 일찍이나 해가 진 후에 다른 시간대로 미루는 게 현명해요. 만약 부득이하게 외출해야 한다면 반드시 창이 넓은 모자를 쓰고 가볍고 헐렁한 옷을 입어 체온 상승을 막아야 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바르는 것도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은 우리 몸의 수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폭염에는 땀을 정말 많이 흘리게 되죠. 땀은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몸속 수분을 빠르게 고갈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정말 자주 그리고 충분히 마셔서 수분을 보충해줘야 해요. 갈증이 나지 않아도 한두 시간 간격으로 꾸준히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여기서 꿀팁 하나. 시원한 물이 좋긴 하지만 너무 차가운 물은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미지근한 물이나 시원한 정도의 물이 좋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카페인 음료나 주류는 이뇨 작용을 촉진해서 오히려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니 되도록 피하는 게 좋습니다.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유혹은 잠시 접어두시고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해 주세요. 건강한 수분 보충이 여러분의 활력을 지켜줄 거예요. 그리고 휴식도 정말 중요합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무리하게 활동하기보다는
시원한 곳에서 자주자주 쉬어주는 게 좋아요. 잠깐이라도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 에어컨이 나오는 카페, 도서관, 주민센터 등 시원한 곳을 찾아 몸의 열기를 식혀주세요. 몸이 보내는 피로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만약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직사광선을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막고 창문을 활짝 열어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시키세요. 선풍기를 틀어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선풍기를 너무 오랫동안 한 방향으로만 틀어두면 오히려 건조해질 수 있으니 중간중간 환기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틈틈이 차가운 물수건으로 목 뒤나 손목 등을 닦아주는 것도 체온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스스로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폭염 때문에 현기증이 나거나 메스꺼움, 심한 두통, 그리고 갑자기 근육 경련이 일어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지금 내 몸이 이상 신호를 보내는구나 하고 즉시 인지해야 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일사병이나 열사병의 초기 증상일 수 있으니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 없이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세요. 옷을 느슨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원한 물이나 이온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서 몸의 열기를 식혀주는 게 좋습니다. 만약 증상이 나아지지 않거나 의식이 흐려지는 등 더 심해진다면 주저하지 말고 119에 신고하거나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해요. 절대 혼자서 버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을 둘러보는 따뜻한 시선도 필요합니다. 폭염은 특히 독거노인분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 어린 아이들에게 더 치명적일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폭염에 대한 인지나 대처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평소 안부를 잘 묻지 못했더라도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전화나 방문으로 주변의 독거노인분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괜찮은지 꼭 한번 확인해 주세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드리는 것도 정말 소중한 행동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시원한 물을 가져다 드리거나 가까운 무더위 쉼터로 이동하는 것을 돕는 등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할 때 폭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제 장소별 행동 요령으로 넘어가 볼까요? 먼저 가정에서 폭염을 이겨내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집이 가장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 하겠죠? 가정에서는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사용해서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26도에서 28도 사이를 권장하는데요. 너무 낮게 설정하면 냉방병에 걸릴 수도 있고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으니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잠들기 전 타이머 기능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창문의 커튼이나 블라인드, 두꺼운 천 등을 이용해서 직사광선이 실내로 들어오는 걸 막아주세요. 햇볕이 직접 들어오면 실내 온도가 훨씬 더 빨리 올라가거든요. 통풍이 잘 되도록 문과 창문을 열어두는 것도 잊지 마세요. 똑똑하게 냉방하고 환기하는 방법, 어렵지 않죠? 여름철 실내 습도 관리에도 신경 써주시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 여러분들도 폭염에 지치기 쉽습니다. 특히 야외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나 생산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죠. 직장에서는 휴식 시간을 짧게라도 자주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잠시라도 시원한 곳에서 몸을 식히고 충분히 쉬어주세요. 동료들과 서로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야외 행사나 스포츠 경기처럼 폭염에 노출될 수 있는 각종 외부 행사는 되도록 자제하거나 연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 효율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또 복장 규정이 있다면 잠시 완화해서 편안하고 시원한 복장으로 출근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넥타이와 정장을 잠시 내려놓고 시원한 반팔 셔츠를 입는 것만으로도 체온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가능하다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거나 온도가 낮은 시간대에 업무를 집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폭염. 왜 시니어에게 더 위험할까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체온 조절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젊을 때보다 땀도 덜 나고 갈증도 잘 못 느끼게 되죠. 심장, 신장 등 만성 질환이 있거나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더더욱 온열 질환에 취약합니다. 실제로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혹시 축사나 양식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이곳도 폭염에 정말 취약한데요. 가축이나 양식 어류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폭염에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손실은 물론이고 생명에도 위협이 될 수 있죠. 축사 창문을 활짝 개방하고 지속적으로 환기를 시켜주세요. 공기 순환이 잘 되어야 실내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가축을 한꺼번에 키우기보다는 적정 사육 밀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밀 사육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면역력을 약화시켜 질병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어요. 비닐하우스나 축사 천장에는 물 분무 장치를 설치해서 복사열을 낮춰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지붕에 물을 뿌려 온도를 낮추는 거죠. 양식 어류의 경우는 꾸준히 어류 상태를 관찰하고 필요하다면 얼음을 넣거나 차가운 물을 공급해서 수온이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소중한 가축과 어류도 폭염으로부터 지켜주세요. 우리의 노력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사항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폭염 대비용품을 미리 준비해두면 유용합니다. 창이 넓은 모자나 양산, 부채, 휴대용 선풍기,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는 기본으로 챙겨두세요. 외출 시에는 시원한 물통을 잊지 말고 챙기시고요. 갑작스러운 정전이나 단수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폭염 시에는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여 정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정전에 대비해서는 손전등, 비상식음료, 부채, 휴대용 라디오 등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휴대폰 충전도 미리미리 해두시고요. 단수 사태에 대비해서는 생수를 충분히 준비해 두고 생활용수는 욕조에 미리 받아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아요. 단수는 생각보다 더 불편하고 위험할 수 있으니 꼭 대비해 두세요. 그리고 에어컨 같은 냉방 기기를 사용할 때는 실내외 온도차를 5도 내외로 유지해서 냉방병을 예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너무 큰 온도차는 오히려 몸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에어컨 필터 청소도 주기적으로 해주면 더욱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가까운 병원의 연락처나 응급실 위치를 미리 알아두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내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응급실이 어디인지 스마트폰으로 검색해서 즐겨찾기에 추가해두면 비상시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괜찮겠지. 한 번만 더 참아보자. 이렇게 생각하다가 큰일 나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특히 혼자 계신 분,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작은 신호도 놓치지 마세요. 혹시 내가 이런 걸로 병원에 가도 되나?
괜히 가족들 걱정만 끼치는 건 아닐까? 이렇게 망설이시는 분들, 여름철 폭염은 절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순간 집안의 창문, 커튼, 에어컨, 물병, 그리고 가까운 무더위 쉼터 위치까지 한 번 더 점검해 보세요. 작년 여름, 한 시골 마을의 70대 어르신께서 밭에 잠깐만 나갔다 오겠다며 정오 무렵 밖에 나가셨다가 갑자기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으로 쓰러진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웃이 빨리 발견해 119에 신고했고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아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이 어르신은 내가 젊었을 땐 이런 더위쯤은 거뜬했는데 이제는 정말 조심해야겠구나 하며 이후로는 무더위 쉼터를 적극 이용하고 가족과 매일 안부를 주고받으며 건강을 지키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폭염주의보 행동 강령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아셨을 거예요. 폭염은 정말 위험한 자연재해 중 하나이지만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고 미리미리 대비한다면 충분히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들을 잘 기억하셔서 올여름 그 어느 때보다 시원하고 활기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빠이빠이.